그리고 MUD는 여전히 드론의 움직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양측이 살아남기 위해 기계화된 공격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2배로 내려서 갑옷을 더 두껍게 감쌀까요? 안티 드론 레이어. 어떤 경로가 더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붕괴가 군사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전쟁을 따르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약 30대의 러시아 장갑차 및 지원 트럭, 싱글에서 포크로브 SK를 향해 급상승, 기계화된 밀기와 악천후와 드론, 그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 불타는 잔해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창 안에 눈과 진흙 속에서 그 숫자만으로도 심각하다. 해당 크기의 열은 루틴 프로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을 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퇴를 강요하고 헤드라인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세부 사항, 폭행의 규모가 아닙니다. 또는 포병의 소리, 하나의 우크라이나 에밀, 에이브람스의 이미지입니다. 짙은 아침 안개 속에 앉아 거의 너무 노출되어 보이는 처벌을 기다리는 실수처럼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라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하나의 충돌과 하나의 결과로. 하지만 그 탱크가 더 넓은 계획의 일부라면은 UAV 감시에 의해 형성, 사전 계획된 화재구역,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좌표. 그렇다면 진짜 무기는 강철 선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그 위에 있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센서를 통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시스템. 일시 중지를 추적하고 열이 느려지는 순간을 누르십시오. 이것이 포크로 FSK 근처의 싸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의 현대전쟁, 더 이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들판에 더 많은 갑옷을 가져오는 사람, 그것은 에 의해 결정된다. 누가 센서를 화력에 더 빨리 연결합니까? 그리고 누가 먼저 적의 리듬을 깨뜨리는가? 그래서 그 아침 안개 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둘러싸고 있었는지. 안개는 포크로브 SK 밖의 들판 위에 낮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충분히 젖었다. 추적된 모든 차량이 깊은 곳을 떠난다는 것을, 그 뒤에 어두운 홈, 엔진이 정상보다 오래 공회전, 운전자가 부드러운 패치를 통해 길을 선택함에 따라 그러면 소음이 급증합니다. 기둥이 작은 상승을 올라야 할 때 또는 휘어진 진흙을 밀어넣습니다. 나무줄 근처 그 회색 아침에 우크라이나 에밀, 에이브람스가 보입니다. 탁 트인 지형에서 부서진 벽과 폐허가 된 농장 가장자리 근처 러시아 쪽에서 탱크가 노출되어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뚜렷한 보병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투명 연막 표시, 친근한 커버 없음, 몇 초의 관찰, 라디오 통화가 쇄도합니다. 그런 다음 차량이 부채질을 시작하고 차선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에이브람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드물고 시간에 민감한 느낌, 장갑차 및 보병, 전투 차량이 먼저 앞으로 기어갑니다. 그리고 보병 분대는 가깝고 낮게 타고 빨리 내릴 준비. 기둥이 발사거리에 도달하면 리드 요소가 발전함에 따라 안개는 작은 세부 사항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임을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얇은 나무줄 사이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트랙은 축축한 땅을 가로질러 신선한 길을 자릅니다. 진흙탕에서 전진 차량이 느려집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가속. 그리고 다음 차량은 순서대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간단한 아코디언 효과 만들기. 간격이 줄어들고 그룹이 압축되는 곳. 운전자는 대치대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수정합니다. 포병은 측면을 덮기 위해 포탑을 휘두른다. 그립 핸드홀드를 분리합니다. 열이 한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이동할 때 에이브람스가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모양이 앵커 포인트가 됩니다. 전체 접근 방식을 앞으로 당깁니다. 더 가까이. 러시아 보병이 차량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짧은 폭발로 얕은 도랑과 낮은 잔해를 디딤돌로 사용. 장갑선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 탱크 주위에 느슨한 고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 승무원은 은신처에서 짧은 폭발을 발사합니다. 대상이 확인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개가 모든 어두운 창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분화구는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포크로브 SK 주변의 지형은 이미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여기서 중요하므로 서쪽 탱크를 무너뜨릴 생각,
즉각적인 싸움을 넘어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 접근을 향한 러시아 차량 가장자리. 가능한 탈출 차선을 차단하려면 다른 사람이 더 넓은 홀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에이브람스의 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 압력의 삼각형에서 보병 지도자들이 앞으로 몸짓, 그리고 작은 그룹이 트리라인을 따라 밀어냅니다. 목표가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격차를 좁히는 것, 탱크가 단순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다. 동시에 기둥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젖은 땅에서 오래 멈추면 움직이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지된 차량은 그 뒤에 선을 막을 것입니다. 접근 방식은 짧은 급상승으로 계속됩니다. 그런 다음 짧은 수표, 그리고 트랙과 엔진의 소리는 안정적이 됩니다. 낮은 하늘 아래 무거운 비트, 바로 그 결정에 상황이 신경의 테스트가 되는 지점. 타이밍 테스트만큼 명령이 즉시 파업해야 합니까? 에이브람스가 여전히 외로워 보이는 동안, 또는 힘이 10분 동안 일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위치가 함정이라는 징후를 탐색합니다. 포위는 조정된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이 우주를 닫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개 속으로 미끄러지기 전에 에이브람스 주변 한 그룹이 얇은 나무선을 따라 동쪽에서 밀어냅니다. 가지 때문에, 그리고 고르지 않은 지면은 차량의 모양을 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트레칭까지 두 번째 그룹이 남쪽에서 전진합니다. 더 열린 지형을 가로질러 넓은 접근은 퍼즐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압력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예비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돌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그리고 반지는 거의 닫혔습니다. 계획은 속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차량이 한 줄로 앞으로 기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작은 패킷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패킷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안타가 여러 번의 패배로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갑옷에 가까운 보병 타기, 그런 다음 짧은 버스트에 내려 지형이 도랑을 제공할 때 시야를 뚫을 수 있는 분화구선 또는 낮은 벽. 팀은 고개를 숙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앞으로, 그리고 그들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이 탱크를 볼 수 있는 곳, 빠른 후퇴 경로를 차단합니다. 동부 그룹으로 리드 차량 가장자리를 트리 라인에 가깝게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안쪽으로 약간 자릅니다. 에이브람스를 시야에 집중시키기 위해 남부 그룹은 더 넓은 각도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동작, 탱크를 좁은 선택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아서 싸우는 것, 또는 이미 덮여 있을 수 있는 지상으로 후진, 라디오 트래픽 상승. 각 요소는 거리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과 타이밍, 그리고 안개는 시각 신호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첫 번째 차량이 유용한 범위에 도달하면 억압적인 불이 시작되고 짧게 나옵니다. 하나의 긴 스트림이 아닌 제어된 버스트. 기관총 레이키 가능한 관찰 지점, 그리고 자동 대포는 깨진 창문을 때립니다. 그리고 숨겨진 장소를 거부하려는 어두운 모서리. 우크라이나 보병이 사격을 유도할 수 있는 곳. 연기는 둘 다 은폐로 패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치의 작은 변화를 가리는 방법으로 차량이 불을 앞으로 당깁니다. 그런 다음 몇 미터 뒤로 굴러갑니다. 다른 사람이 틈새로 미끄러지는 동안, 그리고 패턴을 반복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꾸준한 압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메이션 내부, 지속적인 조정 느낌,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는 계속 변합니다. 예비 요소는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엔진 LED 승무원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 거리를 닫으려면 그 신호는 계획대로 깨끗하게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접근은 반복적인 마이크로 스톱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진흙탕에 주저하다. 다른 차량이 막히지 않도록 넓게 스윙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것이 뒤로 퍼집니다. 다음 기계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방금 내린 보병은 얼어야 합니다. 잘못된 순간에 열린 곳으로 이동한 이후 탱크 또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분대장이 손을 든다. 새로운 경로를 가리키고 그룹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갑옷도 바뀝니다. 동일한 타임라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짧은 반점이 패턴이 됩니다. 올바른 정렬을 위해 차량이 멈춥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동한 다음
다시 중지. 경로가 예상보다 나빠 보일 때 반지는 여전히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각 수정에는 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초가 에이브람스의 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전히 무료, 계속 밀라는 명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부그룹은 홀을 조이려고 합니다. 틈새를 막기 위해 차량 코가 앞으로 향하다. 그런 다음 노출을 피하기 위해 약간 백업합니다. 보병이 얕은 우울증을 차지하기 위해 서두르는 동안 그것은 발사 차선을 제공합니다. 동부그룹은 그 움직임을 반영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에이브람스가 피벗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서둘러야 할 필요성. 계획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문제를 만듭니다. 형성이 느려질 때마다 MUD에 더 선명한 리듬을 남깁니다. 그리고 덮개 사이에 열린 공간에서 그리고 포위망은 하나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반지, 그리고 일정에 맞춰 만나려고 하는 여러 부분과 비슷합니다. 안개는 오프닝 샷을 멈추지 않습니다. 에이브람스가 먼저 발사되기 때문에 러시아 반지가 조이기 시작하는 순간 동부그룹은 여전히 짧은 급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무선을 따라. 그리고 남쪽 요소는 격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열린 땅을 가로질러 120mm의 단일 라운드가 아침에 깨질 때 폭발은 단지 시끄럽지 않다. 그것은 결정적이다. 대상 차량이 폭발하고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근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포탑이 기둥을 부수고 그리고 깨끗한 계획은 서두르는 반응이 됩니다. 승무원들은 이제 그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이브람스 발사창 몇 초 동안 안개가 더 짙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그 총성이 어디에서 왔는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는 폐허가 된 벽과 벌거벗은 나무에서 메아리칩니다. 운전자들은 총을 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야를 너무 빨리 휘두르는 것을 망설인다. 그리고 방금 내린 보병들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열린 땅 때문에 갑자기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져 탱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본능은 각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그 본능을 확인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에이브람스는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충전되지 않고 시야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리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부서진 구조물과 얕은 지형 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샷, 약간 다른 지점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러시아 측이 다시 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반지 때문에 중심이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센터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호는 그것과 일치하도록 구부러져야 합니다. 남부그룹이 대답하려고 합니다. 억압적인 화재와 추적기로 탱크가 처음 보이는 지역을 꿰매십시오. 자동대포 탄환이 잔해와 흙으로 찰칵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기관총 필드의 가장자리를 흔든다. 지원 보병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연기는 패치로 팽창하지만 연기는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선을 숨기고 다른 차선을 노출시킵니다. 차량 코가 가까운 거리로 향하다. 그런 다음 땅이 너무 부드러워 보이면 멈춥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치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안개 속에서 그 시퀀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모양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UAV는 싸움보다 더 높은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유용하기 위해 완벽한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간격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시 중지를 기록합니다. 차량이 고정된 지점이 되는 곳. 그런 다음 그 지점을 체인 아래로 밀어냅니다. 러시아 승무원들은 템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탱크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제 유닛이 재평가를 위해 중지한 이후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병 지도자들은 분대를 앞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러나 남자들은 짧은 폭발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라도 또 다른 샷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동부그룹은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가까이 밀면 에이브람스가 다시 발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은 깊어집니다. 탱크가 모든 차량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규칙을 만듭니다. 다음 일시중지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프닝 샷의 실제 가치입니다. 그것은 공격자의 속도를 늦추도록 강요합니다. 속도를 늦추면
전장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지켜보고 있는 쪽을 위해 첫 번째 샷 이후 러시아의 반응이 바뀝니다. 일부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갑옷으로 반지를 닫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빠른 FPV 스트라이크로 에이브람스를 비활성화하십시오. 논리는 간단하고 긴급합니다. 탱크가 이동성을 잃는 경우 그러면 포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정지된 에이브람스는 끝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자리에 고정되면 더 무거운 무기로 그래서 작은 보병팀이 이동 라인에서 당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 가장자리를 따라 미끄러진다. 벨트와 부서진 땅, 소형 FPV 키트 및 배터리를 팩으로 운반. 그들은 낮고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젖은 토양의 모든 단계가 소음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실루엣은 틈새로 볼 수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들 뒤에 주요 공격은 에이브람스와 계속 불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총성은 시끄러운 커튼을 만듭니다. 남자가 움직이는 소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FPV 그룹은 얕은 우울증에 도달합니다. 죽은 브러쉬 무리 근처. 그리고 군인들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인 화재로부터 덮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충분한 열린 공간. 한 남자가 드론을 내려놓는다. 다른 사람은 안테나와 피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드를 스캔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카운터팀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목표는 탱크의 전면 아크를 뚫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얼굴이니까 목표는 측면 또는 후방에서 에이브람스를 잡는 것입니다. 또는 트랙 영역을 치기 위해 경미한 손상도 강제로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천천히 기어. 팀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탱크가 계속 위치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개, 깨끗한 접근 방식을 블라인드 다이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 주변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차량이 계속 급정거, 포를 조정하기 위해 보병 분대는 계속 개혁합니다. 불이 터질 때마다 그래서 전장에는 리듬이 있다. 파도에 오르내리는 그 리듬은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UAV는 아직 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다. 정상적인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는 패턴의 경우 헤어지는 작은 그룹처럼 한 곳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분대보다 더 오래 거기에 머무릅니다. FPV 팀은 그것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일시중지는 마커가 됩니다. 여기서 몇 초가 중요합니다. 드론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는 안정적인 링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자는 안전한 발사를 위해 명확한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초는 잘못된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에이브람스가 다시 발사하고 또 다른 타격의 충격, 근처의 러시아 승무원들을 조이게 하다. 그리고 그 긴장은 더 많은 라디오 통화를 강요합니다. 더 많은 포인팅, 그리고 작은 커버 포인트를 중심으로 더 많은 클러스터링. FPV 팀도 압박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높은 명령이 빠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드론을 들어 올립니다. 모터가 윙윙 거린다. 그리고 공예는 브러쉬 라인 바로 위에 떠오릅니다. 마지막 스프린트까지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 그러면 문제의 첫 신호가 도착합니다. 발사 지점과 가까운 지면에 라운드 균열, 넓은 패턴이 아니라 타이트한 패턴으로 누군가에게 해결책이 있음을 암시하는 수정된 줄. 두 번째 폭발이 더 가까이 착륙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브러쉬를 가로질러 분사됩니다. 그리고 운영자는 깨닫는다. 발사창이 사라졌다는 것. 드론은 이미 길을 잃었다. 그리고 팀은 흩어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표 장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룹은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들은 뒤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짧은 움직임으로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시도. 그들이 그 자리에 도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분열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임에서 나타납니다. 일부 차량은 앞으로 돌진하는 반면 다른 차량은 제지합니다. 일부 분대는 더 나은 각도를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안전한 땅을 찾는 동안 그리고 공격은 단일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단계가 시작됩니다. 러시아 대형이 주요 차량을 잃었을 때 반지가 닫힐 수 없기 때문에
부품 사이에 연결이 끊어진 경우 선두 보병 전투 차량이 피해를 입고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 다음 트랙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젖은 땅은 물린다. 그리고 차량은 속도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차량 브레이크,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부드러운 토양으로 넓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몇 초 안에 깔끔한 간격이 붐비는 매듭으로 바뀝니다. 최악의 장소에서 갑옷을 움직이는 덮개로 사용하던 보병, 이제 열린 땅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정지된 구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음 히트작을 초대합니다. 그들은 짧은 러시로 퍼집니다. 하지만 안개와 울퉁불퉁한 지형, 정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그래서 작은 그룹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 안전해 보이는 침전물이나 잔해를 찾으면서 첫 번째 FPV 스트라이크는 빠르고 낮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량에 부딪힙니다. 이미 움직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따라서 충격으로 인해 지연이 완전히 중지됩니다. 연기 상승, 해치팝, 그리고 승무원은 보석금을 낸다. 그리고 그 단일 이벤트는 더 넓은 문제를 만듭니다. 뒤에 있는 차량들 때문에 측면을 노출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FPV가 곧 도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을 선택합니다. 혼잡한 같은 주머니에 그 대상이 서류상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차단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폭발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하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 라인은 방패를 잃었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분대장은 그의 사람들을 앞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에이브람스에 압력을 가하다. 하지만 남자들은 드론 모터 소리 때문에 망설인다. 이제 즉각적인 처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망설임은 명령 없이 퍼집니다. 어떤 병사들은 평평하게 떨어지고 하늘을 스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덮개를 위해 서두르고 다른 사람들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차량 레벨 포수에서 에이브람스의 억압적인 불을 지르려고 했던 사람, 하늘을 향해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 그리고 측면을 향해 위협이 더 이상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기계가 멈추거나 타면서 러시아 형성은 별도의 클러스터로 분할됩니다. 안개 속에서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의 타이밍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 순서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통제를 위한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다음 파업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움직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지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 의해 그것은 유지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협에 대한 압력, 반면 우크라이나 드론, 더 넓은 지역에 대한 감시 유지, 그룹을 다시 구성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려는 시도를 추적합니다. 러시아인일 때 그룹은 줄지어 늘어선 나무 뒤에 모이려고 합니다. 그 집중을 깨기 위해 새로운 파업이 온다. 그리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해당 지역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큰 것 옆에 놓일 때 기계화된 포크로 SK 주변 푸시 한 점은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차량이 자동으로 더 많은 전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몇 분을 잃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열을 고정 대상 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드론, 그리고 조정 기반 브리 필드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서 일어난 일이야. 폭행은 피해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부서진 리듬에 무너졌다. 리듬이 깨지면 간격이 실패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슬립을 누르면 링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이브람스의 승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식 탱크는 여전히 드론에 의해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뢰와 이 전쟁의 빡빡한 조건, 따라서 더 넓은 시스템 안에 있을 때만 중요합니다. 공유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쪽보다 더 빨리 쳐라. 그것이 더 큰 경고입니다.